국토교통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올해 업무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이사 대책에서 공급 확대를 예고한 대로 기존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코로나19 영업 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손실보상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 밝혔습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예고한 이사 대책 직전까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주택 매매 심리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반해 지방은 대도시 중심으로 하락하는 모양새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서울, 천안, 세종 등 과열된 지역을 중심으로 시세 조작 행위가 있던 걸로 파악됩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새해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올 한 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알 수 있는 만큼 업무 보고에 쏠린 눈도 많았는데요. 올해 정부는 이사 공급 대책에서 밝힌 대로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려 서민 주거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지혜진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신년 업무 보고를 통해 기존의 주택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계속해서 오르는 집값 문제를 잡기 위해 올해 주택 공급에 몰두할 예정입니다. 우선 국토부는 이사 대책에서 발표한 대로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최대한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공공택지 84만 5천 가구를 포함해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을 활성화합니다. 또 공공임대 공급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목표로 잡은 공공주택은 24만 4천 가구입니다. 국토부는 이사 대책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사유재산권 침해와 관련해선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현금 청산이 사유재산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첫째,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라는 공익적 필요성이 있고, 둘째, 주민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하는 데다 10에서 30%포인트의 추가 이익을 보장하기 때문에 정당한 보상에 해당한다는 게 그 근거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임대차 3법 중 마지막 남은 전월세 신고제도 올해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는 6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4월부터는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부동산 시장 관리 체계 강화 기조도 그대로 유지합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에 대응하는 정규 전담 조직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이날 업무 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 안정을 실현하지 못하면 국민들로부터 성과를 인정받기 어렵다며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부처의 명운을 걸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코로나19 영업 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손실보상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손실보상제 도입과 관련해 범부처 태스크포스를 꾸려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손실보상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에 정부도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기재부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을 통해 손실보상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근거 마련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수용 곤란이란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홍 부총리는 감염병으로 인한 영업 제한에 따른 사례는 없다면서도 실질적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 재정에서 지원하는 사례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적으로 관심을 모았던 애플카 제조 협상이 잇따라 결렬되고 있습니다. 애플이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에게 하청업체 수준의 역할을 요구하는 게 결렬의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동등한 협력 관계를 기대하고 테이블에 앉았던 완성차 업체들이 애플에 퇴짜를 놓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정세미 기자입니다.
일본 완성차 업체 닛산이 애플과의 애플카 생산 협의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닛산과 애플은 브랜드 사용 문제로 협상을 이어가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현대자동차그룹이 애플과의 협력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고 공시한 지 약 8일 만입니다. 애플의 협력 대상으로 언급됐던 독일 폭스바겐도 협의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하버트 DS 폭스바겐 최고 경영자는 한 독일 매체를 통해 자동차 산업은 단숨에 장악할 수 있는 기술 분야가 아니다라며 애플과의 전기차 경쟁이 두렵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잇따른 협상 불발의 원인으로는 애플의 자사 우선주의 원칙이 꼽힙니다. 애플이 자사의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채 차체 생산과 조립, 공급 등 단순 제조만 맡아줄 업체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애플은 현대차그룹과 닛산과의 협상 과정에서 하드웨어의 생산과 공급만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완성차 업체들 역시 전용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개발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애플이 단순 하청업체 역할을 요구한 셈이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겁니다. 애플이 첫 차량 출시를 2024년으로 명시해놨거든요. 네. 완벽하게 새로운 차를 설계하기에는 좀 어려운 시간이기 때문에 국내 기업체 아니면은 유럽의 뭐 마이너 3사, 마이너 아니면 르노나 이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애플카 출시가 3년 후로 다가왔지만 협상이 잇따라 결렬되며 애플의 선택지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정샘입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예고한 2사 대책 직전까지 주택 매매 심리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는 오늘 부동산 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지난 2015년 4월년 이후 5년 9개월 만에 수도권 주택 매매 시장 소비 심리 지수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시장 심리 지수는 전국 6,680가구, 중개업소 2,338곳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0에서 200범위 값으로 지수화한 겁니다. 지수가 100포인트를 넘으면 가격 상승이나 거래 증가를 체감했다는 응답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국토연구원은 115포인트 이상이면 부동산 시장이 상승 국면이라고 판단합니다. 조사 결과 서울은 142.8포인트를 기록하며 지난 10월 이후 4개월 연속 상승하는 모양새입니다. 이에 반해 지방은 전달 135.9포인트에서 131.2포인트로 4.7포인트 내렸습니다. 특히 부산과 대구, 광주 등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정부의 비대칭이 여전하고 부동산 통계가 부정확한 부동산 시장에서도 심각한 시세 조종 행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달부터 정부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매매 거래를 등록했다 취소할 경우에도 그 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과 천안, 세종 등 부동산 과열 지역에서 이런 사례가 특히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부는 시세를 조작하기 위한 허위 거래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신고가 거래를 취소해 시세를 올리는 자전거래 행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부가 이달부터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계약 취소 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실체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건데요. 시장에선 이 같은 방법이 십수년 동안 지속된 시장 교란 행위라며 제도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부동산부의 정창신 기자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거래한 뒤에 계약 취소됐다고 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이게 행동이 쉽게 이해가 안 가는데 뭐 배액 배상도 있고 계약금 2배 물어줘야 되고 이런 제도들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결국은 호가를 넘어서 실제 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시장을 교란시키는 게 목적으로 보입니다. 주택 수요자라면 아마 다들 아시겠는데 이사 가고 싶은 단지가 있으면 계속 가격이나 거래 동향 이런 거를 눈여겨볼 텐데요. 신고가 거래가 찍히면 이거 계속 집값이 오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에 조바심을 갖게 됩니다. 이런 거래가 정부의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찍히면 직방이나 호갱노노 같은 민간 정보 서비스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이러다 실제 신고가와 비슷한 가격대에 거래를 하는 경우도 나오게 됩니다. 시장 교란을 일으키는 일부 사람들이 노리는 게 바로 이런 점입니다. 다만 계약 취소가 모두 시장 교란 행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계약했다가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취소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럴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법에서 규정한 계약금 2배를 물어주면 되는 겁니다.
또 일부에서는 거래 과정에서 실제 계약금이 오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매수자와 매도자만 입을 맞추면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게 업계의 목소리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는데 그러면 자전거를 막기 위한 방법도 찾을 수 있겠네요. 네. 돈이 오가지 않은 거래만 적발해도 이 같은 시장 교란 행위를 막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는데요.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의 금융부동산학과 교수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허위로 신고를 한 사람들이 어떤 벌칙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런 행위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계좌 추적권이라든지 그리고 아니면 그 벌칙을 갖다가 공인중개사 뭐 취소라든지 또 뭐 2, 3억의 포상금 이런 강력한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그 행위는 계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등기 후에 등기를 마친 거래를 최종 신고토록 하면 이 거래는 완료된 거래잖아요. 이거 조작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는 말이긴 한데요. 보통 등기는 입주 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요즘 부동산 계약하면 즉시 입주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기존에 세입자가 있다면 이사 날짜도 맞춰야 하고요. 또 계약 후 3-4달 뒤에 입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등기를 마친 거래만 거래 실적으로 잡으면 이처럼 신고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는 부동산 거래 신고 기간이 30일이거든요. 당초 신고 기간이 60일이었는데 이게 기존에 신고 기간이 기니까 정확한 시세 파악이 어렵다. 이런 지적이 있어 와서 기간을 절반으로 줄인 겁니다. 일부에서는 이 계약 때와 실제 입주 때로 나눠서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을 검증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송승현 도시화경제 대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네, 결국엔 체결한 계약이 실제적인 것이냐 검증하는 게 관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약하면 지금처럼 거래 실적으로 남기는 거 외에 실제 입주할 때, 등기 쳤을 때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인증을 한 번 더 해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방법들이 지금 논의가 될 것 같고요. 정부의 입장도 이제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불법 거래 단속 본격화하는데 이미 불법 행위 대응반이 있는데 이걸 확대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이르면 다음 달 말쯤 될 걸로 보이는데요. 정부는 기존에 있던 부동산 시장 불법 행위 대응반이라고 있습니다. 이 조직을 부동산 거래 분석 기획단이란 이름으로 새롭게 출범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이 기존의 불법 행위 대응반은 작년 2월에 탄생했는데요. 이때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이런 방침을 세웠거든요. 이번 주면 그 기간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정확히는 이번 주 토요일이 되는데요. 기존 대응반이 한 15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사실 좀 인력이 부족한 감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앞으로 생길 분석기획단은 이보다는 인력이 2배가량 늘어난 20명에서 3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장 조사에 투입될 인력까지 포함한다면 한 100명가량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난해 아파트 거래량이 얼마나 됐나 알아봤더니 총 80만 8천 건가량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단속하기에는 좀 역부족이지 않냐 이런 목소리도 나옵니다. 아무튼 분석기획단은 이 부동산 거래를 분석하는 일을 할 예정이고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법 위반 시 검찰이나 경찰 고발 같은 일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들은 개인의 금융정보나 과세정보를 조회할 권한이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금 조달 계획서를 검토하다가 이상 거래를 발견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네, 결국엔 시장 참여자들이 이 같은 불법 행위 스스로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게 그리고 저지르지 않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동산부의 정창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이사회를 열고 내달 17일 경기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밝혔습니다. 이번 주총에선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주총장 참석 없이 사전에 투표하는 전자투표제가 운영되고 처음으로 온라인 중계 방식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온라인 중계 참여를 신청한 주주들은 주총날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고 회사 측에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주총 당일 온라인 중계를 시청하며 주총 안건을 온라인으로 투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주들은 사전에 전자투표에 참여하거나 의결권 대리 행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지난해 영화관을 찾은 관객 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화관을 떠난 수요는 집안에서 영화를 즐길 수 있는 OTT 서비스로 대이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가 끝나도 영화관이 빼앗긴 고객을 다시 찾아오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영화관을 찾은 관객의 수는 1,900만 명 수준으로 전년 1억 1천만 명 대비 약 82% 이상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신작 개봉 영화는 78편으로 전년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관람객 수가 줄면서 신작 영화 개봉이 연기됐고 이 때문에 또다시 영화관을 찾는 발길이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 겁니다. 반면 OTT 시장은 코로나 특수를 누리며 큰 성장을 이뤘습니다. 특히 오리지널 콘텐츠를 앞세운 넷플릭스는 국내 월간 이용자 수가 2019년 12월 388만 명에서 지난해 말 7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최근에는 콜, 승리호, 차인표 등과 같이 극장 개봉을 포기하고 OTT 개봉 직행을 택하는 신작 영화들까지 늘어나면서 영화업계의 새로운 성공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 영화관의 역할이 더욱 애매해졌습니다. 여기에 영화관 업계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 타겟책으로 관람료 인상을 단행한 것이 독이 됐다는 지적입니다. 극장가는 관람료를 많게는 2,000원 인상해 티켓 한 장 값이 13,000원까지 올랐습니다. OTT 서비스의 한 달 구독료는 14,000원 안팎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이제는 극장에서 영화 한 편 보는 값이면 OTT 서비스를 한 달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셈입니다. OTT의 성장 등으로 영화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서 코로나 이후에도 영화 산업계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 영화 정책 추진단을 발족하여 영화 산업계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저렴해지고 콘텐츠도 다양해지는 OTT 서비스. 더 비싸지고 콘텐츠도 감소 추세인 극장가. 코로나19로 시작된 극장가의 위기가 코로나19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시중은행들이 희망퇴직 등으로 인력을 축소하고 있는 반면 인터넷 전문은행과 핀테크 기업들은 개발 인력을 중심으로 대규모 인력 충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금융 경쟁이 가열되며 금융권의 인력 이동 현상이 당분간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순영 기자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을 준비 중인 토스는 올해 1분기에만 300여 명의 인력을 추가로 뽑을 계획입니다. 이 중 절반가량이 개발 인력으로 후발 투자임을 고려해 연봉 최대 1.5배 인상과 1억 원 스톡옵션 등 파격적인 채용 혜택을 내걸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도 연초 개발 인력을 중심으로 8개 분야, 43개 직무에 100명 이상을 무조건 채용할 예정입니다. 채용이 완료되면 토스와 카카오뱅크 모두 총 직원 수 1,000명을 넘게 됩니다. 카카오뱅크는 3월 이후 개발 인력 공채를 추가로 진행하고 카카오페이도 연내 200명 이상을 추가 채용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K뱅크도 대출 영업 정상화 이후 6개월간 은행 업무와 개발 업무 비율 50대 50으로 70명이 넘는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K뱅크와 뱅크샐러드는 총 직원 수 300명을 유지한다는 목표로 연내 상시 채용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반면 주요 은행들은 비대면 거래 확산에 따라 몸집 줄이기가 한창입니다. 5대 은행에서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지난해보다 800명가량 늘어난 약 2,500명의 은행원이 희망퇴직을 신청했습니다. 금융 관계자들은 보다 유연한 근무체계 등의 장점으로 시중은행에서 핀테크 기업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업계에선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비대면 금융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핀테크 기업으로의 인력 이동 현상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순영입니다. 당장 이번 주부터 수도권 민간 택지 중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단지엔 2년에서 3년까지 거주 의무 기간이 생깁니다. 오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거주 의무 기간은 분양 가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분양 가격이 주변 주택 매매 가격의 80% 미만이면 3년, 80% 이상 100% 미만이면 2년의 의무 기간이 부여됩니다. 현재는 공공택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짓는 아파트에만 의무 거주 기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공택지에서 민간이 짓는다 할지라도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 100% 미만이면 3년 동안 의무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주요 에너지원 중 원자력 발전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한국전력 전력통계속보에 따르면 지난해 원전 발전량은 16만 184기가와트아워로 주요 에너지원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전년과 비교해도 9.8%가량 늘어난 겁니다. 전체 전력 생산량에서도 원전이 차지하는 비율도 전년도 25.9%에서 29%로 늘어났습니다. 이 같은 원전 발전량 증가는 석탄 발전 가동이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석탄 발전량은 19만 6,489기가와트아워로 전년 대비 13.6% 떨어졌습니다. 정부가 보급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도 12.8%에서 16.1%로 늘었습니다. 다만 발전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3%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비공개 회동을 갖고 코로나19 대출 만기 재연장 여부 등을 논의했습니다. KB금융, 신한금융, 하나금융, 우리금융, NH농협금융 회장과 은 위원장은 오늘 간담회를 갖고 대출 만기, 이자 유예 6개월 재연장의 무게를 두고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금융위는 앞서 방역 상황과 실물경제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 금융권의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 연장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은 위원장은 19일 기업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CEO들과 다음 주 초엔 은행연합회 등 금융협회장들과도 잇따라 회동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추위 속에 전국 곳곳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현재는 경기 남부와 충청, 전라도와 경상 내륙, 제주도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래서 많게는 최고 3cm 이상이 더 내리다 저녁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한편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내려가면서 강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은 영하 12도, 전주와 대구는 영하 7도, 강릉은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겠고요. 한낮에도 영하권 추위를 보이겠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 밤 9시를 기해 일부 중부와 전북, 경북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발효되겠고요. 또 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풍주의보까지 내려질 수 있겠습니다. 또 한파 속에 일부 충남 서해안과 전라, 제주도에는 폭설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양은 전라 서해안과 제주 산간, 울릉도 독도에 5에서 20, 많은 곳은 최고 30cm 이상이 되겠고요. 그 밖에 충남 서해안과 전라 내륙, 제주도는 3에서 10cm가 되겠습니다. 내일 한파의 강풍, 폭설까지 궂은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건강 및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한 추위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 영하 10도 안팎, 낮에도 영하의 기온이 예상됩니다. 동해안 대체로 맑겠고 울릉도는 종일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속초 영하 10도, 울진은 영하 8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제주도와 전라 서해안으로 눈이 예상되고요.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광주와 부산 영하 4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전해상으로 눈이나 비 소식이 있고요.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이 최고 5에서 6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금요일 낮부터 차츰 풀리겠고요. 이후에는 다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